자,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에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찌들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쩔어 있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환희에 차 있을 때는 오히려 매도하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64.7K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제가 왜 이 자리를 기다리는지, 또는 이 관점을 폐기할 때는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시점에서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숏 포지션을 들고 있었는데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제가 예상했던 이 흐름. 자, 일단 제가 예상하던 흐름 중에 하나가 이 60K까지 빠지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제가 숏 포지션 정리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을 때가 딱 이때 자리입니다. 자, 이때 매수 오더 블럭을 62.2K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밑에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봤죠. 자, 제가 예상하던 그 파동의 힘은 나오긴 했지만 이 가격을 찍지 않으니까 일단 관점은 폐기하고 일단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숏포지션 여기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 관망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타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해당 타점을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타점들 딱 알아두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은 64.7K를 돌파를 보여줄지 아닐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명확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번 FOMC 결과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FOMC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였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이제 연준만 쳐다보지 마라. 그동안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 연준의 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주식이 떨어지면 연준이 구해줄 거다. 경제가 흔들리면 금리는 내릴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시장이 위험해졌을 때 연준이 안전망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워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반응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경제 데이터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 15년 동안 시장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힘은 기업 실적보다도 중앙은행의 유동성이었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됐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돈이 시장으로 공급됐습니다. 그 결과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함께 상승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워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놨죠. 1980년 이후에 이어졌던 이 저금리, 저물가,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돈이 아무 곳에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전력망, 에너지, 방산, 제조업 같은 실제 생산성과 연결되는 영역으로 자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유동성 자산이죠. 시중에 돈이 넘칠 때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자산 중 하나가 비트코인인데, 반대로 연준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유동성이 이전처럼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다면 투기적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죠. AI 투자 붐과 대규모 IPO,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 확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시작되면서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일부 빠져나가는 모습이 발생됐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워시 체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 지출 확대죠. AI 경쟁, 에너지 안보, 방산 투자, 공급망 재편까지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논리와 연결되겠죠. 비트코인은 더 이상 위험 자산이 아니라 점점 희소 자산,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에 차후에 다시 한번 논쟁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감소가 부담이 될 수는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 확대와 화폐 가치 희석 우려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것은 금리 인상 여부 하나가 아니라 워시 연준이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 즉 쉬운 돈의 시대가 끝나고 선택받은 자산만 돈이 들어오는 그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돈을 부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요. 어디에 돈이 집중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선택받은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패드 푸시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유동성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평균 거래량, 뭐 그리고 업비트, 빗썸, 이 국내 거래소에서도 거래 대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알트코인도 못 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 상황에서 이 64.7K를 괜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5월 달의 고점과 최근 6월 달의 저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그어보면 이 64.7K가 정말 기점이에요. 자, 기점인데 이게 일봉 상황에서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다면 이게 찐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란 전쟁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협상이 불발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4.7K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안에서 머물 때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명확한 타점을 잡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영상에서도 이런 타점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예상하던 구간에서 1차적인 바닥은 잡혔습니다. 1차적인 바닥은 잡히긴 했지만 결국에 넘어서야 될 가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주말 동안 머물 때에는 굳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돌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방 이탈을 했을 때 이 매수 오더블럭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어제 관점에서도 이 흐름을 예상하긴 했었지만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낙폭을 보여주지 않고 가다 보니까 굳이 매매를 안 하고 일단 포지션만 정리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놓치시는 게 지금 장세에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손실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내려갈 때에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지라인을 만드는 척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확인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도 주말 시장 동안에도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주말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입절가하고 손절가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괜히 수익을 그냥 딱 쌓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내가 수익보다는 손실만 가득하셨다면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내가 모르겠다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긴 관점에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2022년의 저점에서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이 가격을 보게 되면 자, 이게 126K였죠. 12만 달러였습니다. 자, 이것도 내려오면서 이 382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었고 여기서도 한 차례 236 구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그냥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이 70.8K를 한번 버티는 척하다가 이 382 구간에 대한 도전을 못하니까 쭉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일봉 상황에서는 64.7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이 되돌림 구간, 이 절반 구간까지 다시 올라오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57K 이게 내려오면서 버텨야 될 가격이에요. 정말 긴 호흡에서는 이 57K를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더라도 아래 꼬리로 달면서 57K 그 이상에서는 마감해야 그나마 여기서 바닥이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봉 상황에서는 이 50K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현물 관점으로는. 자,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 57K를 버틴다면 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57K라는 가격은 2024년에 큰 박스를 보여주면서 거의 9개월 동안 멈춰있던 자리죠.
자, 결국에 이 자리에서 버텨준다면, 이때처럼 버텨주면서 올라탄다면 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뭐 금리 인상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에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틴다면 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을 때에는 57K 이걸 정말 버텨주면서 주봉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버텨준다면 찐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근데 주봉을 딱 크게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이 이전에 시가 라인 때 이게 63.3K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가격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주봉이 나오거나 다음 주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마감한다면 이 종가상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게 찐바닥이 형성될 캔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찐바닥이다는 아니고 캔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은 일단 주말이다 보니까 넘어가세요. 넘어가되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정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걸 예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차트가 또 망가졌죠. 자, 이 음봉의 중간값 이게 68.8K, 뭐 69K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주봉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주봉 상황에서 이 캔들의 중간값 이 이상으로 못 올라타는 순간에는 또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봉이 이번 주 주봉보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딱 올라타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여기서는 정말 찐바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주봉 패턴도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오다가 여기서 음봉 나오다가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식의 주봉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57K 그 이하까지 적어도 52K나 50K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안에서 머물 때 차라리 단기적으로 뭐 일봉 상황에서는 64.7K를 돌파를 보여주면 68.8K까지 롱을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내려가는 파동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흐름이 나오든지 간에 저는 전략대로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도 모두 다 풀어드리곤 있지만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오히려 들고 있던 숏 포지션만 정리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를 할 때에는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최저점, 최고점 이런 거 절대 못 맞춥니다. 저도 못 맞추고 여러분들도 못 맞추실 거예요. 근데 확률 높은 자리들을 결국에 타점을 주게 되고 뭐 내려갈 때에도 그냥 원웨이로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반등 타점에서도 우리가 오름숏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눌림 롱만 공략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은 눌림 롱을 공략할지 또는 추격 숏을 할지 이게 딱 명확해지는 시점이 오늘 새벽이나 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이 오늘 새벽에 나오면은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국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타점을 잘 잡고 전략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타점을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